2026년 5월 9일이 지났습니다.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이 됐죠. 그래서 최근 부동산 매물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정보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. 지난 주말에요. 60대 중반의 한 부부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. 이 부부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저를 찾아온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다주택 중과 때문인데요. 이 부부에게는 이 남편분에게만 주택이 2개인데 되게 비싼 주택 2개를 갖고 계셨습니다. 화면 볼까요? 저를 찾아온 그 60대 부부의 주택 보유 현황입니다. 이게 남편분 한 분에게 강남과 송파에 40억, 30억, 이건 시가입니다. 총 70억짜리 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많이 올랐어요. 7억짜리가 40억이 됐고 10억짜리가 30억이 됐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고요. 그 중에 강남 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도 했고 20년 이상 보유도 하셨다. 송파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는 했는데 거주는 하지 않았다. 물론 이 남편에게는요,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상가도 있고 또 금융자산도 있고 해서 한 30억이 더 있어서 총 재산이 한 100억, 그리고 사모님도 한 30억 정도 재산이 있으셨죠. 와, 재산이 많으신데요? 많아요. 근데 이 정도면요, 강남에서도 엄청 많은 거예요. 자, 이분들이 근데 또 걱정이 뭐냐면요, 최근에 공시지가가 한 30% 정도 오르니까 언젠가 지금 내는 종부세도 너무 많은데 이 종부세가 2배, 3배 계속 오를까봐 걱정이셨어요. 또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그때 만약 판다면 와, 이것도 양도세 너무 많이 나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걸 먼저 팔아도 중과세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분은요, 아파트 A, 아파트 B 둘 다 임대주택 등록도 안 돼 있었고, 만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을 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상속주택도 아니고 지방저가주택도 아니고 어떤 걸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된다. 근데 이분이요, 최근에 아파트 A, 아파트 B가 둘 다 좀 시세가 오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팔아서 현금화해서 자녀에게 증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왜냐하면 본인은 아파트,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2개나 있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소득이 낮고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게 이걸 팔고 만약에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하면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근데요, 만약에 30억짜리, 40억짜리 이걸 팔면요, 수중에 남는 돈이 한 12억? 자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엥? 어떻게 그렇게 되죠? 자, 4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. 강남주택을 먼저 한번 팔아볼게요. 강남주택은 지금 양도가액이 40억이고 아까 취득가액이 7억이라고 했어요. 양도 차익이 33억 원이죠. 자, 먼저 양도세인데요. 22억 8,500이 나오는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기니까, 자, 33억이 양도 차익이라고요.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죠? 그리고 최고세율이 양도세만 45%인데 우리가 중과가 되잖아요. 65%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33억 원의 양도 차익일 때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억 8,500만 원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요, 40억에 팔아서 22억 8,500을 빼고 약 17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싹 다 증여한다고 했을 때 17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한 4억 9천이 나온다고요. 그러면 자녀한테 남는 돈은,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은 약 12억 3천. 왜냐하면 자녀는 17억 받아서 한 5억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한 12억대 초반에 현금을 자녀가 주머니에 쥐게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약 12억 다 사도 본인도 3.3%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. 그러면 결국 그 부동산에 남는 그 돈 11억 8,500입니다. 즉 40억 원짜리 부동산을 팔아서 자녀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
자녀 부동산에 남는 그 돈, 수중에 남는 그 돈 11억 8,500이 되는 그 과정이고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11억 8,500이 되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. 그냥 이 강남 아파트 오를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아들한테 증여해 주면 안 돼요? 아, 왜 안 되겠습니까? 자, 오른쪽이 강남 주택을 그대로 증여했을 때 그 세금인데요. 40억짜리 시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14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. 물론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 부부에게 나눠서 증여한다 그러면 이 증여세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이잖아요.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12.4%가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40억에 12.4%를 적용하면 취득세도 4억 9,600이죠. 자, 이렇게 냈을 때 세금을 19억 6,600만 원을 내야 된다. 이 건물의 남은 가치는 20억 3,400만 원이다. 놀라셨죠? 야, 이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아마도 여러분도 증여를 선택하시겠죠. 자, 그런데 이분 어떤 주택을 갖고 있었죠? 이 강남주택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의 주택 보유 현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이 강남주택을 먼저 팔거나 증여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요.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의뢰인은요, 뭘 먼저 파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? 송파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요, 뭘 처분을 하더라도 어떤 걸 먼저 처분하는지 그게 중요하죠. 특히 이 다음에 강남주택을 팔 수도 있어요. 만약 팔았을 때 20년 보유, 10년 거주한 이걸 팔 때와 거주도 안 한 송파주택을 마지막에 팔 때는 달라요. 즉 강남주택이 마지막 1주택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. 장기보유특별공제 80%까지 받을 수 있죠. 따라서 강남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송파주택 10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은 이거와 관련된 양도세와 증여세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송파주택을 30억에 양도했을 때, 그리고 그 남는 돈을 증여했을 때, 그리고 송파주택도 거의 한 12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더라고요. 그렇게 했을 때 30억을 양도했을 때 그 토탈 세금이 18억 5,900이다. 근데 이거를 단순히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은 13억 6,100이다. 자, 이것도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. 어떤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강남주택과 송파주택을 합해봤습니다. 위에 게요, 강남주택을 먼저 하는 거고 밑에 게 송파주택을 먼저 하는 거죠. 아, 지금 당장 이 19억, 13억 이것 좀 없는데 그나마 송파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강남주택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 강남주택은 마지막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%를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양도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. 그나마 송파주택을 증여받는 게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요. 근데 이제 13억 6천만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죠? 그렇죠. 이 증여세와 취득세는 누가 내냐? 이거를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죠. 증여받은 이 자녀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다른 주택을 사죠. 근데 이렇게 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다행인 건 이 송파주택이 지금 단순 증여를 받았어요. 지금 이 집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.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다행히 한 15억 정도 나올 수 있대요. 그럼 이 보증금을 받아서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는 뭐 한 번에 내도 되고 연부연납 6번에 걸쳐서 연부연납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증금으로 일단 내면 된다.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보증금은 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 이거 갚는 게 쉽지 않죠. 13억 6천. 실질적으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는 이 증여세와 취득세 13억 6천인데 열심히 벌어서 뭐 아껴가면서 해야 되고, 물론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으시면 이제 증여를 받아도 되는데 지금 당장 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율이 40% 이상이니까 또 증여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10년 후에 증여를 받거나 또는 뭐 양가 조부모님들이 있다면 조부모님들한테 받으면 이제 세율이
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세무사님, 네네.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? 아버지의 재산이 70억, 그리고 그 외의 자산이 한 30억, 총 100억 원이라고 그랬죠. 만약에 20년쯤 후에 최소한 이 재산은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전증여를 안 하고, 사전증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다? 아까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아까워서 안 하고 200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다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얼마인지 살짝 볼까요? 자, 이제 요게 20년 후에 상속이 발생했다. 물론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100세 훨씬 넘게 살 걸로 예상은 되는데, 예상입니다. 그냥 어떤 가정값이니까요. 자,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후에 만약에 상속이 발생했다. 상속재산이 200억이고 그에 따른 상속공제,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최대한 받아서 한 35억 빼고 쭉 계산하면요, 상속세가 75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. 이것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, 이 여기다가 취득세 고려하면 한 7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송파 아까 저희가 이제 13억 6천 정도 송파에 사전증여를 했을 때, 그러면 그 30억짜리가 60억이 됐을 테니까 그걸 빼니까 재산가액이 140억이 되고요. 같은 논리로 하면 상속세가 약 46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. 취득세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. 그런데 이미 낸 증여세 있잖아요. 이거 고려하면 61억 8,400 정도가 16억 8천 정도가 줄어드는데, 여기 계산에서 지금 빠진 게 있어요. 종부세. 종부세가 앞으로 20년 동안 만약에 부모님이 2주택을 갖고 있다. 기준시가는 계속 우상향한다. 종부세가 1년에 몇 천씩 더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종부세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주 가끔씩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차라리 법인으로 취득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단 취득세가 12.4%다. 그리고요, 매년 종합부동산세, 이게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최소한 9억을 빼준단 말이에요. 근데 법인은 종부세 계산할 때 9억 빼주지 않아요. 한 푼도 안 빼주고, 그리고 세율이요, 종부세율 무조건 2.7%, 제일 높은 거. 이렇게 세율도 엄청 높아. 근데 종부세는 매년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법인으로 이 주택을 딱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, 종부세 쭉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팔 때는요, 법인세율은 좀 낮아요. 근데 거기에 추가로 20%의 세율을 부담해야 돼요. 그래서 주택은 절대 법인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팔아서 그 현금을 증여하거나 주택 그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이 집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 중과가 시행이 됐죠. 이제부터 주택을 팔기 전에 혹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고 파셔야 됩니다. 만약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증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양도세도 증여세도 너무 많다고 무작정 미루시면 안 되고요. 세금을 미리 비교해보고 적절하게 사전증여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세금하는 영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